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 세를 넓혀나감에 따라 자연스레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요즘인데요. 전통적인 한류의 수요 지역이었던 동북아나 동남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중동이나 중남미는 물론이고 유럽과 북미 등 서구권에서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공인 시험인 토픽의 응시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학습자는 물론이고 문화적 취향이나 취미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커뮤니티 곳곳에서 한국어 학습에 관한 서로의 경험담이나 노하우 등을 주고받는 네티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어의 난이도는 한국인들에게조차 종종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그 학습 난이도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에 직면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어와 같이 비논리적이고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한 문자체계나 상형 문자인 한자 대신 매우 체계적이고 학습 난이도가 낮은 한글 덕분에 문자를 익히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떼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한국어의 난이도에 기가 막혀버린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꽤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학습과 관련해 주고받은 여러 댓글들을 일부 추려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학과 학생으로서 세종대왕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한국어는 일단 언어 자체가 지옥 같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문자조차 한글이 아니라 한자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기괴한 문자였다고 생각해봐. 그나마 한글 덕분에 신입생 때 때려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한국어 초보자라면 이 공식을 외우면 편해. 한글은 진짜 쉽다, 한국어는 진짜 어렵다. 간단하지? 보통 한국 문화에 빠져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일단 한글 자체가 굉장히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엄청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실제로 실력도 빠르게 느는 듯한 기분이 들 거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문법과 맞춤법 띄어쓰기 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걸. 한국어를 4년째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한글은 진짜 배우기 쉬워. 느긋하게 공부해도 며칠이면 읽는 건 문제가 없게 되니까. 그렇지만 한국어는 진짜 난해하고 복잡한 언어라고 생각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진짜 무지막지하고 중급에서 상급으로 넘어가는 건 그 이상이야. 특히 너가 서양인이라면 일단 어떤 단어도 너의 모국어와 연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단어를 좀 배우다 보면 문법은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일단 한국어는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아도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한 단어나 문장으로도 너무나 많은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한국어 실력을 키운다면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거야. 아니, 난 영어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겠어. 당장 영어 문법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구글에 검색해 볼 때가 많은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일단 시도는 해보고 포기해도 늦지 않아? 어려운 만큼 열심히 배워보면 성취감이 굉장해. 개인적으로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존칭과 경어였어. 아주 숙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늘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 실전에서 말할 때 두려울 때가 많아. 내 생각에는 나름 훌륭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웃음이 터지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거든.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이 드신 분에게 당당하게 반말을 했다거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국어 노래나 드라마 대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높낮이가 일정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없어서 그런가? 일본어는 너무 귀여운 척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로봇 같아서 불편할 때가 있고 중국어는 생각도 하기 싫어. 저번 주에 한국어 교재를 처음 사서 훑어보고 있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한글 읽는 거랑 안녕하세요.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히네. 한국 드라마만 볼 때는 뭔가 금방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어가 초고난도 언어인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일본어보다는 쉬울걸? 보기에는 쉬운데 문법 자체는 한국어가 훨씬 어려워. 일본어의 어려운 부분은 한자 정도야.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으로 정말 비슷하지만 한국어가 살짝 더 꼬아놓았다고 생각하면 돼. 은는이가나 와, 과랑처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문법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으면 문장이 이상해져. 일본어도 어렵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모든 언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렵지만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는 아예 차원이 달라. 물론 이건 너가 유럽어권 모국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지. 서양인들에게 한국어는 그야말로 상극이 있는 언어야. 어휘체계나 문법, 발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반대편에 있어. 정말 작정하고 원어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실력을 키우지 않는 이상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몰라. 난 터키인인데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중급 수준에 도달해서 스스로 놀랐어. 우리 터키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비슷한 덕분에 몇 가지 문제만 극복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문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 아무래도 우리와 어순이 정반대인 유럽인들에게는 확실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 몇 달 정도 공부해서 내 딴에는 이 정도면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사전을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짜맞춰 봤거든. 그걸 한국인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엄청나게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때의 좌절감을 잊을 수가 없어. 한국인인데 너무 좌절하지 마. 어떤 언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어려우니까. 응, 아니야. 한국어는 예외야. 너가 원어민이라 몰라서 그래. 한글이 진짜 쉽다는 건 인정할게. 그치만 한국말은 진짜 장난 아니야. 초급 교재의 문법 파트만 봐도 현기증이 몰려온다니까. 나 같은 경우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의 슬럼프를 잘 극복한 경우라고 생각해. 문법은 계속 헷갈리고 회화 수준도 제자리에서 멈도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어린이용 동화책부터 아이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보고 흥얼거렸더니 귀가 좀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봐. 난 필리핀인이라서 타갈로그어가 모국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한국어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잘 짜여진 언어라고 생각했어. 물론 문법적으로 예외가 굉장히 많은 언어인 건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예외조차 상당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